지금 대중관계인데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야 돼. 그 중국이 막 그 지금 뭐 중국하고 그 국경지대에서 막 그 군단이 와서 연습하는 거. 그게 군사훈련. 네, 그거 해야 돼. 심양군구의 39 집단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그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지난 10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10만 명이 동원돼서 훈련하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훈련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16 집단군이라는 것은 백두산 근처에서 지금 스키 타고 다니면서 이 총을 실제로 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양함대라 그러는데 뭐 중국 사람들은 북양함대고 우리말로는 북해함대. 청도 쪽에 있는 중국 바레만에 있는 함대가 10일부터 내일 17일까지 대규모 해군 훈련을 합니다. 중국이 이 겨울에 왜 이 죽간 이 겨울에 갑자기 훈련을 하겠습니까? 저게 북한하고 가까운 쪽에서 훈련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중국이 39 집단군이라고 하는 이 군단보다 우리 군단보다 조금 큰 개념입니다. 네. 그런 데서 10만 명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포, 탱크, 헬기,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북 국경 압록강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지금 압록강 길이요? 예, 압록강 중북 국경을 가르는 압록강 잘 모르죠, 제가. 900km입니다. 900 정확히 900km. 920km인데 네. 북한 사람들이 이천리 압록강이라고 노래를 네. 불러요. 거기에 중국 공안들이 굉장히 경기가 삼엄해졌어요. 근데 저기는 왜 훈련합니까? 중국 저기 부대들이 거기서 중국 부대들은 북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고. 북한에서 그 어떤 사태가 뭐 나오면. 급변이면 급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거죠. 만약 북한에서 그쪽에 있는 9군단이나 10군단 쪽에서 막 그 중앙에서 암살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런 군대가 중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자는 데 기본적인 의도가 있고 대규모 탈북을 막자는 데 의도가 있고 만약의 경우인데 급변사태. 뭐 한미 연합군이 올라간다. 네. 그럼 중국군이 내려오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북한 정세를 더 잘 알거든요. 가깝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1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지금 이 혹한기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연합군이 올라가면은 평양 정도에서 붙겠네요, 중국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외교를 잘해서 정말 서로 군대가 안 가고 아니면 정말 한국군만 들어가서 잘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한국군이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군하고 중국군은 좀 큰 범위에서 방어를 하고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급변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겠는데 정말 북한 사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 군부가 군사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해군도 하고 해병대도 하고 장갑부대도 하고 보병도 지금 저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국경선에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지금 검문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하고 중국 간의 교역이 거의 지금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선 지구 그 카지노 들어가던 사람들 지금 검열 붙었으니까 카지노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고 원래 나선 지구에 투자를 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황금평 위화도 이거는 완전히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지금 경제 관계도 좋지 않고 경제 관계도 좋지 않고 장성택이 그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내놓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미묘한 사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는 지금 대남 관계인데 네. 그 커트 캠벨이라고 아십니까? 네, 알죠.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 하다 네. 지금 그만뒀는데 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미 CIA가 김정은에 대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했던 모든 학생들을 다 들어가서 심층 면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처음에 김정은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됐는데 정말 그때 오보 났던 기억납니까? 김정은이라고 한국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김정은이라고 어느 그 방송사에 이름도 김정은이가 아니었고 맨 처음에 막 김정운 운으로 했어요. 구름 문자 운으로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알아봐서 심층 면접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 김정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 불가의 인물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예측 불가죠. 자, 들어보세요. 네. 예측 불가하고 매우 위험하며 매우 위험하다. 폭력적이며 폭력적이며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친구다. 과대망상증.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거 다 갖고 있네요. 예. 나쁜 걸 저는 이 과대망상증 하나만 실례를 들면요. 작년도 3, 4월 달에 북한이 우리 보고 그렇게 지읒, 니을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게 방송용어로 그거 돌리지 마십시오. 네. 지랄. 그걸 지읒, 니을이라고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정말 별 욕을 다 하면서 단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최고사령부 작전 회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그 태평양 그림 그려놓고 저 장군들 모아놓고 작전 지시 내리는 것처럼 그거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친구 과대망상증이다. 여기다가 작전 지도에다가 북한군 그 군 자기네가 이름을 쭉 붙였는데 항공군 북한군이 비행기가 많긴 많아요. 네. 800대인데 거기서 쓰지 못할 비행기가 한 절반 이상 되고 네. 근데 그걸 항공군이라 그랬어요. 항공군이라는 건 러시아군이나 미군 같은 것도 항공군이라는 말을 안 써요. 네. 항공군, 집단군 같은 그런 개념이야. 항공군, 뭐 비행군, 함대군 이렇게 쓴 거 보고 저 친구 확실히 과대망상증이다.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막 그 2009년도 1월 달부터 뭐 전면적 대결 상태에 들어간다. 뭐 핵찜질을 하겠다.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러는 거 보고 저 친구 정말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올해 웬일 아주 얌전한 것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북남 관계를 개선하자. 상호 비난하지 말자. 근데 그게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 용어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는 짖을 때 물질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 무는 거거든요. 근데 곧 문단 얘기네.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은 대남 남한에 있는 약간 뭐 교회 단체들 뭐 북한하고 좀 연결돼 있거나 뭐 종교 단체들 이런 데다가 지금 팩스를 계속 보내요. 유신 반대해서 투쟁하라. 유신 독재 반대하라. 이게 북한 본심이거든요, 지금. 뒤로는 그거 하면서 바깥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오늘 16일 날 조평동 성명이 나왔어요. 핵 전면 대결전이다. 이게 또 시작을 했는데 북한이. 네. 우리가 이제 2월 말부터 4월 달까지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을 하잖아요. 네.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친구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친구가 최영애 같은 아니면 지금 이영길이 새로 올라간 별 2알 달았다가 갑자기 별 4알 된 총참모장 한국권 저 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원수님. 그냥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근데 김정일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자식들 그러면서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 그러면 쳐버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키리졸브 훈련 이때 사고가 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방부 뭐 김관진 장관도 그렇고 도발하지 말라. 너네 끝장날 수도 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정말 이번에 연평도 같이 평화적 주민들한테 포를 갈기면 우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바탕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정말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맞고 앉아 있으면 바보죠, 진짜. 지난번도 얼마나 화가 났는데. 정말 열받고 막 그랬는데 네.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방부대 가서 나는 현장 지휘관들을 믿는다. 먼저 대응을 하라. 네. 이게 현장 군인들한테는 가장 큰
아 진짜. 신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런 보여줘야죠 것을 이번엔. 뭔가 이번엔 보여줘야 되고 정말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춰서 저 덴저러스 아주 위험하고 예측 불가하고 과대망상적인 저 친구가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럴 때 힘을 합치고 키 리저브 훈련 때는 정말 좀 국민들이요 좀 같이 호흡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키 리저브 훈련할 때는 내가 훈련은 안 들어가지만 마음가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막 뒤에서 이상하게 분열하고 이런 여기서 분열 책동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는 우리가 거예요. 연평도처럼 다시 한번 양보하면 저 친구 정말 큰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아야 다시는 엄두를 못 내게 딱 해야죠. 이번에 완전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예, 우리 작전본부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 지금 예. 합참의 작전본부장 이런 분들이 뭐 김관진 장관, 뭐 네. 김장수 안보실장님 믿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확실히 네. 할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장군도 그 네. 작전본부장이 굉장히. 아. 자, 5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